여기 보이는 이 모습들 왠지 눈에 많이 익지 않나요? 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인데요. 이 다산 생가가 있어서 유명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지금 보이는 저곳이 오늘 저 김보라가 찾은 보물들을 품은 곳인데요. 보기에는 현대식 건물인데 무슨 유교 유물들이 숨겨져 있냐고요? 지금 저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걸요? 이곳이 바로 한국 실학의 산실로 불리는 실학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선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유학의 학풍이고 또 사상 조류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실제로 소용되는 학문을 뜻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조선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도움을 청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로 이 실학박물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 여기 새로 여는 하늘, 땅, 세계라고 이 전시회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성호이익 선생은 우리 전통 천문, 우주, 그리고 지리 이런 데 대한 공부를 하셨을 뿐 아니라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 학술, 서학이라고 하죠. 서학의 과학 정신을 책을 통해서 많이 일찍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로 사유를 통해 사고를 하면서 조화를 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했어요. 그 체험과 새로 인식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게 이번 전시의 특별한 주제입니다. 조선의 미래를 꿈꾸던 실학자들의 꿈이 담긴 실학박물관. 이곳에는 우주와 땅을 상징하는 천문도와 세계지도 등 무려 50여 종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 전시회를 통해 과학적 사유를 개척한 성호 이익의 사상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서양 천문도인 방성도를 비롯해 실학의 바탕이 된 유명한 고서들도 많습니다. 원장님, 이 성호 이익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가 이 국사 시간에 배웠던 성호 사설이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오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이게 그 유명한 성호 사설인가요? 맞습니다. 예, 성호 사설은 백과사전이에요. 성호 사설의 내용은 천지문, 하늘의 우주와 전체 운항, 그 왜 필요하나? 농사 짓는데 계절과 해와이 필요하죠.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 천지에 관한 얘기. 그리고 경사문, 인문문, 시문문, 만물문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천지문과 만물문이에요. 만물문이란 뭐냐 하면 세상 만물에 대한 정보예요. 성호 이익 선생의 실학 정신이 담긴 지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 목판이 만들어지는 자세한 과정과 함께 전시된 목판본이 눈길을 끕니다. 기획 전시실을 제외한 3개의 전시실은 모두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설 전시실 입구에 놓인 수레. 이용 후생 정신을 담은 이 수레는 교통과 유통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뜻하는 도구인데요. 실학의 탄생과 전개, 천문과 지리까지 실학 전반에 관한 귀중한 유산을 만날 수 있는 전시실. 지봉유설과 같은 고서를 통해 실학 형성의 역사적 배경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대외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하다면 사신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죠? 실학의 탄생이 조선시대의 사회 변화와도 관련이 있나요? 당연하죠. 실학이 탄생하는 데는 조선 후기에 제도나 가치가 아까 생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 제도와 가치가 생활 현실과 가까워야 행복한 시대예요. 백성이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모순이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와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청나라로 들어온 서양 새로운 과학 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기운과 사고, 새로운 생각, 사상 이런 문제를 받아들여서 내부적 요구와 외래적 요인이 합해지면서 거기에 실학이 탄생하는 바탕이 열리게 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형원은 반개수록의 저자로 유명한데요. 반개수록은 중농 사상에 입각해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구상한 책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실학의 비주인 반개 유형원을 비롯한 여러 실학자들의 사상, 또 그들의 업적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실학의 발전이 조선시대의 사회의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래서 보면 조선의 역사를 연구한다든지 국토와 지리를 연구한다든지 우리 한글을 연구한다든지 또는 역사 생활 정보를 백과사전으로 낸다든지 이런 학문을 했단 말이에요. 실학사상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전개됐을까 궁금하시죠? 조선시대 실학은 18세기 성호 이익 선생이 주장하는 경제지용파, 이용호생을 주장하는 연암 박지원, 그리고 추사 김정희의 실사 90파로 발전했는데요. 그 자세한 인물과 내용도 여기 실학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3전시실에서 이것만은 절대 빼놓을 수 없다 하는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실학시대에 발해고라는 책을 썼던 유득공이라고 있어요. 유득공 선생의 삼촌의 유금이라고 있는데 유금 선생이 만든 아스트롤라브예요. 이 아스트롤라브란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휴대용 천문 관측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지대나 초원지대나 또는 밤에 너른 땅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하늘을 측량해 놓은 내용을 휴대용 관측기가 가지고 재가지고 그 각도와 여러 가지를 해서 시간과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하늘을 보고 관측을 해야죠. 이름은 아스트롤라브지만은 이 바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과 우리의 천문, 하늘의 세계를 여기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과학 기구입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보물입니다. 제3전시실은 실학과 과학, 천문과 지리에 관한 이야기로 수를 놓습니다. 하늘의 별자리 지도 천구의, 정상기의 동국대지도가 눈에 쏙 들어오네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긴 지도가 8폭 병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라기보다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세 개의 지도에다가 온갖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배도 있고 이런데 이 지도의 제목이 고려만국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날줄과 시줄을 통해서 그려낸 거죠. 1602년에 북경에서 이 지도를 그렸을 때 우리 사신들이 가서 1603년에 봤어요. 보고는 스케치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어요. 그러나 지도 자체를 자세하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사본이 오고 했는데 숙종 임금께서 1708년에 왕실에서 나도 세계 지도를 옆에 놓고 보고 싶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도화서에다가 명령을 해가지고 고려만국전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이 자체는 예전 고려만국전도를 오늘 복원한 거지만 모든 정보를 새롭게 모두 정리해놓고 빠졌던 것도 손질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려만국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실학박물관 앞에는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 사용한 대포, 홍이포가 전래문물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다산 정약용이 서양의 기술과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중기도 전시돼 있는데요. 그야말로 실학 정신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학하면 책만 읽는 선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유학의 한쪽 면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학인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학문이고 또 유교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언제나 변화를 수용하는 철학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향의 도시로 손꼽히는 전주. 조선왕조 500년을 꽃피운 전주는 한국 전통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중 아무 때나 방문해도 볼거리가 가득한 전주의 상징은 우리나라 최대의 한옥마을인데요. 바로 이곳에 유교 유학의 심장인 전주 향교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주향교를 찾아온 강희로 PD입니다. 저는 전주향교 정교 김춘원입니다. 전주향교는 겉으로 보기에도 지금 제가 가본 향교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전주향교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향교 중에서 가장 으뜸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주향교는 전국적으로 234개 향교가 있는데 원형 그대로 보존된 것은 전주 향교뿐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으뜸 가는 향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교 초입에 이렇게 누각이 서 있는데 읽어보니까 마나루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마나루라는 누각 이름의 유래나 이런 뜻이 어떻게 되나요? 마나루라는 것은 일만만자하고 되어라자입니다. 만인이 여기에 향교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그 윤리도덕을 순상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향교가 지금은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 가운데 이렇게 멋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른 향교를 가보면은 이제 밖에 있는 이 산문을 외산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 전주향교의 외산문은 일월문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이름인가요? 제가 볼 적은 나일 자르고 달을 자르 해갖고 이름물입니다. 이렇게 합치면은 밝은 맹자죠. 밝은 맹자입니다. 나르고 해오고 다르고 하면 얼마나 박습니까?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대성전에 문성왕에 참배하고 여기서 문성왕의 그 사상이 근봉 인의제의를 순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밝아진다 그런 뜻에서 말하자면 일월문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월문이라는 내산문을 거쳐 향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종교님, 여기는 다른 향교들과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대성전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예. 그럼 명륜당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명륜당은 대성전 뒤에 있는데 일월문을 지나 펼쳐진 세 갈래 길은 대성전으로 다 있네요. 네, 여기가 바로 전주향교의 대성전인데요. 전주향교 대성전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주의 향교는 전묘후학으로 되었는데 앞에는 대성전, 뒤에는 명륜당, 그야말로 앞에는 제항기관이고 또 뒤에는 강학기관인데 이 공자님을 성인을 모시기 위해서 월대라고 명륜당보다도 더 높은 양반이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월대를 이렇게 구축해 가지고 그거다가 대성전을 제정한 것입니다. 대성전을 지었죠, 말하자면. 향교에 오신 내방객들을 위해서 여기에 기념을 해가지고 방명록을 설치를 했어요. 또 여기 와서 공자님한테 예의를 올릴 분은 여기서 신을 벗고 들어가서 예의를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림이 아닌 일반 관광객들도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전화할 수 있는 건가요? 대방어 인치죠. 왜냐하면은 우리 유림의 보단도 일반 사람들을 괴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대성저 성인의 공자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 일반 국민들도 와서 예의를 표시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주 향교는 성균관 스캔들이란 드라마의 배경이 되면서 관람객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활짝 열린 공간은 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멀리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도 멈추게 한답니다. 전교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자님께 예를 갖추는 강 PD. 이곳에서 효와 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봅니다. 여러 향교를 다닐 때마다 꼭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은행나무들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향교에 이렇게 꼭 은행나무를 심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예, 그렇죠. 왜 향교마다 은행나무가 심어졌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공자님께서 학동도를 데리고 은행나무가 크니까 그 밑에서 학동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로 그 교탁을 만들어서 썼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연륜은 그대로 향교의 역사가 됩니다. 바로 이 은행나무는 수컷이 암컷으로 변해 은행이 열렸다고 해서 자웅나무라 부른다는 전설이 담겼다네요. 또 전주 향교는 다른 향교도 물론 있었지만은 특히 대성정 좌우에 상강오륙목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상강목 가지가 3개 있고 저쪽에는 5가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세 그루 이렇게 합쳐져서 심어진 건지 아니면은 원래 한 나무가 이렇게 뻗어진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쪽 것은 상강목인데 원래는 뿌리는 하나요. 그런데 가지가 3개에서 우리가 상강목으로 이렇게 이름 짓고 저쪽에서는 뿌리가 하나인데 가지가 5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교에서는 상강오륜을 우리 유학의 기본 덕목으로 삼아가지고 상강오륜만 잘 실천을 하면 이 세상에서 다툼이 없는 사회, 그야말로 평화로운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향교에 출입하는 우리 유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강오륜목을 보시고 이렇게 상강오륜 그 덕목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그런 깊은 뜻으로서 상강오륜목을 식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작은 문을 지나면 강학 공간인 명륜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대성전 뒤쪽에 이렇게 명륜당이 있군요. 네. 네, 여기가 바로 젊은 글벗들이 학문을 닦던 명륜당입니다. 그런데 다른 향교 명륜당에 비해서 약간 건물의 외향적인 특징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명륜당은 이게 맞배지붕이라고 이렇게 하대요. 제가 건축에는 이게 문외한이다만 맞배지붕이라 가지고 건축 학도들이 많이 와서 연구를 하는 그 기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명륜당. 그래서 중고 대학생 물론 일반인을 다 망라하고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또 여름방학 한 달간, 겨울방학 한 달간은 그 중에서도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곳 명륜당에선 어르신들을 위해 한문이나 서예 같은 전통문화 강좌도 있고 어린이 예절 교실을 통해 바른 성품을 가르치려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이야, 주인님을 따라 풍어를 읊어보려는 똘똘한 견공의 모습 기특하죠? 전주 향교엔 제향 공간인 대성전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 외에 다른 향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성사란 사당이 있는데요.
다른 향교에서는 개성사라는 건물을 보기가 힘든데요. 개성사는 어떤 분들의 재향을 지내는 곳인가요? 개성사는 누구를 모시고 있냐 하면은 대성기성 문선왕 공자님, 안자, 증자, 자사, 맹자의 5성의 고위 아버지의 신유를 모신 지가 개성사입니다. 그래서 전주 행교는 공자님을 위시해서 또 이게 5성과 우리나라 18년, 공문 10철, 송조 6현, 중국의 7년, 그래서 51분을 모시고 매년 28 상정에 있어가지고 큰 석전 대제를 올리고 있고 또 소알인날, 보름날 상망 분향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개성사가 처음 설립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개성사가 여기 1353년 고려 공민왕 때 세웠으니까 610년 전이 이렇게. 아, 그럼 향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개성사가 같이 계속 있었던 있었다고 건가요? 추측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텐마루에 걸터 앉아 가락을 즐기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전주 향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그리며 인간의 길을 밝혔던 공자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대구광역시 경상 가명에서는 조선시대 임금이 하산 현판을 맞이하는 2013 달성 도동 서원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최초의 서원 사액 재현 행사인데요. (450년) 전에 임금으로부터 현판에 이름을 부여받고 그 임금님이 내려주신 현판을 도동서원에서 받아서 현판을 계획하는 것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오늘 재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런 정신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현대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 좋은 점들을 본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재현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내를 시작으로 한 사액 행렬 퍼레이드와 봉안내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참여 인원만 7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액을 런치하겠습니다. 조정에서 현판을 받아 서원에 거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은 국내 최초인데요. 정악 연주와 태평무의 흥겨운 가락이 곁들여지면서 임금의 하사품인 현판을 맞는 행사는 한층 더 흥이 났습니다. 시민들 역시 대구의 자랑거리인 이번 행사를 반갑게 지켜봤는데요. 이 달성군에서 이런 행사를 연다는 자체가 정말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흐뭇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로 사액을 받은 이 행사를 재현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재현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늘상 행사를 많이 다니지만 이런 행사는 저희들도 처음이고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좋은 행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행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선조 원년 비슬산 자락에 세워진 도동서원은 경치도 일품이지만 우리나라 제대 토담의 본보기로 꼽힙니다. 보물 제350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는 의미를 가진 도동서원.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김굉필 선생을 모신 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이라고 하면 한원당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서원입니다. 후손으로서 할아버지의
그 이력들을 참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기에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열린 사액 봉헌 재현 행사. 조선시대 서원 문화의 우수성도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원도 하고 더불어 우리의 유교 문화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